감사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미리 말할게요. 자, 충분히 주무시고 오셨겠죠? 오늘은 졸진 않겠죠? 학교도 안 갔고 하니까. 자, 오늘은 집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 할 거거든. 다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할 거라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 오늘은 조금 템포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도 나갑니다.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동안 진도에서 쉬는 시간 한 번으로 해서 2번 만에 끝내겠습니다. 다시 지금부터 이제 긴 템포로 진행할 거니까 몰입해서 잘 들으세요. 또 한 번 놓치면 이건 앞으로 수학 인생이 걸린 내용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 자, 여기 85쪽이라 불리는 곳이고, 일단은 여기 앞에까지 숙제였었고요. 여기부터 하는 거 맞죠? 자, 일단 위에 제목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시 우리 이번 2단원 들어와서 배운 내용 복습부터 할까? 자, 뭐 배웠어? 첫 번째, 요즘 매번 복습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있어. 네. 2차 방정식에 그 전에 자, 시험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 배운 거 뭐예요? 판별식. 앞으로 넘기고 보고 오세요. 지금 뭔가 흐름을 못 잡으면 이것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1등급 받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흐름을 제일 잡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복소수. 앞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는 허수라는 말보다는 복소수란 말을 좀 즐겨 쓰길 바래요. 다시 우리가 이번 단어 제목이 일단 뭐였냐면 방정식이거든. 앞에 기억나세요? 이번 단원의 큰 제목이 방정식 관련 내용이었고, 복소수를 왜 방정식에서 배우는지 아시겠어요? 왜 방정식에서 배워? 방정식을 풀려.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또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I라는 친구가 무슨 방정식 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I의 출생의 비밀. I라는 친구,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으신 거야? 자, I라는 친구의 출생의 비밀. 걔는 뭐를 만족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15패스 때 마이너스 1. 그럼 그걸 식으로 바꿔봐. 무슨 식인데? x제곱 이퀄 마이너스 2.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 네가 말한 2차 방정식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그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가 이제 복소수, 허수단위 I라고 부르고요. 저희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 설명, 기호 설명, 뭐 같다, 켤레, 뭐 사칙연산 등등등 다 배우고 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 뭐 배웠어? 그다음 판별식. 좀 이렇게 예쁘게 말할 수 없나? 그러니까 판별식을 배웠는데 그 친구의 카테고리가 뭐예요 지금? 제가 요즘에 매일 기억 안 나. 매일 수업 때마다 칠판에다가 필기에 했던 내용을 좀 비슷하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인 건데. 어려운 질문인가? 근데 그 질문이 아닌데. 자,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니까 기억을 하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숙제하기 전에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이죠. 한마디로. 2차 방정식 오랜만에 또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오랜만이다. 중학교 때랑 컨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요? 근데 구하냐. 그렇죠. 중학교 때는 그늘 구해서 푸는 컨셉이었다면 고등부에서는 그늘 안 구하고도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컨셉이었고, 거기서 배운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냐는 거야. 2가지. 뭐랑 뭐. 판별식이랑 금지에서. 그렇지. 방금 봐봐. 네 설명과 내 설명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의 설명은 약간 뭐랄까 굉장히 지역적이야. 누나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안 봐요. 어차피 판별식이란 거 배웠어. 그래. 배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네가 지금 뭘 하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오늘처럼 지각을 하는 경우에 저 늦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몇 시까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딱 어쩌면 수준 차이가 너랑 나랑 이런 차이인 거야. 선생님 저는 아직 어린데요. 어리다는 게 핑계가 안 돼요. 왜냐면 너랑 똑같은 나이 또래 혹은 더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너보다 훨씬 답변을 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보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늦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 지금도 설명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요 100점이 나와요. 그럼 축하드려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한다? 100점은커녕 50점이야 나올 겁니다. 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저랑 1년 동안 해보신 저는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MBTI로 T라고 하잖아. 저는 싹 T라서 거짓말 따위 안 합니다. 팩트만 말해요. 다시 너한테 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네 생활적인 측면도 물론 앞으로 그렇게 살면 좀 손해볼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맡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네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에 영향을 주거든. 너만 모를 뿐이지. 다시 방금 쌤 갑자기 이 얘기에다가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지금 너가 설명하는 건 누나만 보잖아. 늦을 것 같아요. 판별식이요. 근데 제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 그림을 봅니다. 2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에 대해 그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배우고 왔고,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위에 여기 제목 보시면 또 2차 방정식인데 오른쪽에 또 반가운 친구 한 명이 있네요. 누구? 2차 함수. 그럼 또 비슷하게 시작해볼까? 어쩌면 오늘 배울 내용도 제가 방금 복습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상 괜히 하는 거 따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자 가볼게요. 2차 함수. 우리 중3 때 뭐 배웠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저랑 했잖아요. 그때 어쩌면 한마술의 의학, 한 줄 의학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배웠던 게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래프 그림. 제목이 쓰이네요. 또 나랑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배우면서 결국은 제가 아마 수업 시간 내내 강조했던 게 그래프 아니었어요. 네. 자, 그래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이 책 만드신 분이 굉장히 친절한 나머지 여기다가 써볼까요? 중3 내용 복습을 좀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우리 얼마 전에 앞에서 2차 방정식 할 때도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거기도 맨 앞에서 우리 뭐 구해봤어요? 그. 그게 똑같은 페이지인 거야. 근데 2차 함수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말할게. 주변에 뭐 동생이 있다고 그러나? 동생 있나요?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중학교 거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거기서 출발할 거거든요. 다시. 자, 그 당시에 배운 내용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복습이라 보시면 되고, 뭐 간단하게 말로 하자면 자, 첫 번째, 이런 식 모양 기억나? 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기본. 자, 오랜만이네요. 한번 써드릴까? 기본형. 자, 우리 기본형은 뭐하라고 배웠어? 함수. 저랑 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써줄까요? 암기하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안 까먹었죠? 뭐 팁 하나 드리자면 자, 원점 관련해서 0,0 x는 0 원점 관련해서 뭔가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자, 이 모양 저희 제일 많이 봤던 모양 맞아요? 네. 무슨 형이라 불러? 표준. 여기 써있네요. 저희 중학교 책에는 안 써있었는데 이 책에는 써있네요. 한 번 더 써볼게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표준형은요, 보통 제가 이제 뭐 하라고 했었죠? 이해. 이해하시고, 혹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분석이란 말 오랜만에 기억나? 다시. 예를 들어서 분석이라고 하면 이런 거였잖아요. 자, 혹시 이게 오랜만에 표준형 맞아요? 네. 자, 얘 분석할 수 있겠어? 자, 분석이란 말은 이렇게 뒤로 가는 걸 말해요. 분석. 자, 얘 기본형 뭐였게? y는 2x 제곱 자, 얘 x축으로 얼마? 3.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y축 4.
이거 말로 하자면 어디로 몇 칸, 어디로 몇 칸인 거야. 오른쪽 3칸, 위로 4칸. 그렇죠. 얘를 외웠고 움직일 줄 알면 얘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는 표준형입니다.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무슨요? 1번. 자, 일반형은 말 그대로 표준형을 뭐 해놓은 거야. 표준형을 어떻게 한 게 일반형이에요? 표준형을 전개하는. 이걸로 만들 수 있잖아. 써줄까? 얘를 위에다가 써볼까요? 얘를 전개하면 돼요. 다시 얘를 한번 전개한 거 암산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일반형이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었죠? 마음가짐. 다시 틀려서 얘는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하는. 그 정리를 해서 결국은 표준형이 어쩌면 제일 많이 보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다. 사실상 중학교 내용이죠. 새로운 거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 문제도 보시면 중학교 문제 잠깐 나와요. 쌤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인데 자,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시간 없어요. 너가 지각해가지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 더 내가 시키는 거 푸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몇 번 풀라고? 다 똑같아. 집중을 하라는 거야. 집중을 하시고 지금 네가 뭘 하는지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꼭 보면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뭐 약한 애들은 전부 다 막 이상한 거 해요. 시키는 걸 안 해요. 긴장하시라는 거지. 학원에 왔으니까. 집에서는 편하게 계시되 학원에 오면 올 때부터 긴장을 해야 돼. 지각해도 뭐 되지 않나. 긴장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됐어. 했어? 자, 볼게요. 일반형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랜만에 가겠습니다. 자, 기본 세팅부터. 특히 맨 앞자리가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일반적으로 맨 뒤로 빼시고요. 자, 오랜만에 복습. 자, 이 자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 더해주면 돼? 뭐 빌려줄까요? 1. 그리고 없던 거니까 갚아줘야겠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자, 요 마이너스를 또 분배까지 해서 자,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시키는 거 하셨나요? 첫 번째,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방정식 뭐예요? 그렇죠. 축이라고 해서 2차 함수는 특별히 꼭지점을 지나는 세로 선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까지. 자, 오랜만에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이번 고등학교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꼭지점만 가지고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제가 그래프의 완성도 항상 뭘 체크하라고 했었죠? 이거 하죠. 네, 요게
어쩌면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거예요. 다시 y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 X요. x 값이 0일 때입니다. 요식을 쓸 거면 요거 쓰면 안 돼요. 0을 대입하셔야 되고 요식에서는 요 자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갑니다. 꼭지점 찍어 주시고요. y절편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 그래프 모양 무슨 모양이죠? 아래로 위로. 자, 맨 앞에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이잖아.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으로 적당히 대칭 있게 예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담인데 여기 있는 축이 여기를 말하죠. 요 축.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오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나오면 이걸 막 어색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페이지니까 나머지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내용이 딱 요거 한 페이지가 끝입니다. 내가 아마 1단원 끝나고 이제 2단원 들어왔을 때 했던 말이 저한테 있어요. 2단원 들어오면 확실히 내용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빠르게 진행될 거다 했던 말 기억나? 혹시 이제는 동의하시나요? 별로 생각보다 뭐가 많지 않죠. 금방 넘어가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 1단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중요하다는 거지. 거기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자, 위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어쩌면 이번 고1 또 메인 요리 중 하나인데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2차 방정식과 누구? 2차 함수의 뭐래요? 자, 어차피 이번에도 2차 방정식도 나옵니다. 아, 이번 단어는 얘가 정말 중요하구나. 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재밌는 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같이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아마 그동안 윤정이 머릿속에는 어때요? 방정식이랑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차 방정식으로 함수를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 방법을? 할 줄 아시나요? 2차 함수 풀때 2차 함수 써서. 아, 그쵸. 우리가 아마 중3 문제 중에서 일부 그쵸. 특히 뭐 y 자리에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2차 방정식 생긴다 그 말씀인 건가?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어쩌면 오늘 하는 내용과 조금 관련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도 좀 더 근본적인 얘기인데, 자, 갈게요. 사실 놀랍게도 윤종아, 이 제목을요, 너가 중학생 때 어떤 단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똑같습니다. 다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잖아요. 자, 제가 기억 안 나실 거니까 준비해 봤거든요. 자, 요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그 당시에 1차 함수 배웠거든요. 그리고 1차 함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와 연립 1차 방정식의 관계, 다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제목인 거 보이세요? 실제로 요거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이게 굉장히 아마 근데 보통 높은 확률로 기억을 잘 못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게 약간 그 당시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들 조금 이 글을 배울 때 마지막 내용인 것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걸 배웠지만 이 관계를 막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웠지만 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 다시 이번 고등학교에서는 이 관계를 써야만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이 관계를 이해하셔가지고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오늘의 내용 딱 하나고 지금 바로 끝납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이번 단어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파트가 될 거예요. 자, 돌아갈게요. 자, 지금부터 여기에 공간이 있을까요? 네. 자, 거기 공간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제가 이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예시를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어쩌면 중요한 거는
사실 2차인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뭐가 중요하냐면 밑줄 어떤 방정식 다시 어떤 방정식 그게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뭐 내년에 배울 무슨 방정식이든 어떤 방정식과 어떤 함수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어쩌면 생각 바꿀게요. 얘도 어쩌면 2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인 게 중요하다고 함수인 게 중요한 거야. 방금 봤잖아. 방금 전에 중학교 2학년 책에서는 몇 차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일 수 있고 2차도 가능해, 3차도 가능해, 뭐 다 가능해. 이 내용 자체가 어쩌면 앞으로 너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얘네들은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애들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어떤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정식과 함수의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자 저한테 혹시라도 물어보신다면 쌤 이거 이제 무슨 관계인가요?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요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서로 자 무슨 관계라고? 무슨 관계예요? 우리 돕는다는 말 아시죠? 그쵸? 어쩌면 윤종이랑 저희 관계도 서로 도와주는 관계 맞나요? 나의 입장에서 너가 고등학교 때 1등급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역할인 거고 너가 날 도와주는 건 뭐가 있을까? 날 도와주겠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 아무튼 서로 돕는 관계다 뭐 그런 것처럼 얘네 둘이도 많이들 오해를 해. 보통 여기를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윤종이도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보통은 뭐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가 아닌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랑 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부터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언제 쓰는 거예요? 미리 말을 이럴게요. 이제 잠시 후에 뒤에 유형 문제 가보시면 함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2차 함수 함수 문제가 쭉 나오는데 근데 이 함수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풀기에는 이제 뭔가 쉽지가 않아지네. 그러니까 함수 문제인데 함수로 푸는 게 어려워요. 다시 말이 이상한데 함수 문제인데 함수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누구의 도움 받는다? 2차란 말 빼고 이제 방정식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방정식한테 가서 똑똑똑 도와주면 막 도와줘요. 그리고 도움 받은 걸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 문제가 왔는데 도움을 받는 거지. 제 반대로 하나요. 네. 고2, 고3 가면 반대로도 엄청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 문제예요. 보통 방정식 문제라는 말은 해를 구하거나 이럴 때가 많잖아. 근데 해를 못 구해요. 쌤 해를 못 구하면 저희 뭐 이번에 배웠던 근데 사실 너 머릿속에 아마 방정식은 2차가 끝이니까 원래 해를 못 구하는 경우를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 3차 방정식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해를 못 구할 때가 나와요. 못 구합니다. 이 방정식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똑똑똑 누구한테? 함수에 도와주면 도와줘.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뭔가 느낌으로 관계를 맺는 얘기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라던가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체인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에 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내용 복습입니다. 자, 한번 자, 중2 때 배웠던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필기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비슷한 거 배운 적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고찰해서 이번에도 어쩌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그 당시에 우리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아주 쉬운 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혹시 우리 뭐라고 부르죠, 보통? 연립. 그쵸? 연립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말하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 두 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잖아. 써줄까? 이게 이제 연립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요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죠, 우리 당연히. 암산도 많이 하겠는데? 이거 혹시 몇 콤마 몇, x가 얼마, y가 얼마인지 말 암산도 할 수 있겠어요?
x가 1, y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근.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실근이란 말 배웠잖아. 한번 실근이란 말 한번 써볼까요? 얘가 이제 그럼 실근이 나오는데 어쩌면 x는 1 여기 쓸게요. x는 1 그리고 y는 0 맞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관법, 대입법을 통해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마지막 단원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방정식이죠. 지금부터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얘를요. 이 양을 통해서 한번 혹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얘랑 원래 지금 똑같은 식 맞죠?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정리해보면 약간 이거 뭐처럼 보여요? 함수. 자 요거 그렇죠. 어쩌면 두 개의 1차 함수처럼 보이세요. 사실 약간 이미 저희가 배운 적 있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보신다면 요거 1차 함수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함수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네들은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그래프라는 게 존재합니다. 암산해볼까요? 위에 있는 거 기울기가 음수니까 무슨 모양인 줄 아세요? 오른쪽으로 내려가. 이런 모양으로 대충 그릴게요. 얘는 오른쪽으로. 이런 모양 맞아요. 대충 그려보면 이런 느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그려봤더니 지금 뭔가 하나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교점. 여길 저희가 두 글자로 붙여 교점이라 부르는 거 아시죠? 이게 그 페이지의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쩌면 오늘도 똑같이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게 지금 교점이라 불리는 곳인데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교점의 좌표가 뭔지 아시겠어요? x 1, 그렇죠. 여기 있는 뭐랑 똑같았냐면 요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똑같아요 라는 게 거기 페이지의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다시 어쩌면 오늘 내용도 이거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어쩌면 오늘 필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함수, 방정식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넘어가는 내용인 거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 자,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라는 게 존재하죠. 맞나요? 자, 방정식에는 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함수에는 뭐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점이라는 게 존재할 때도 있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가 무슨 관계다? 서로 이게 같은 관계예요. 다시 얘네들이가 같다라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겠지만 다시 그 당시에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냐면 기억나?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의도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1차 함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도움 받으라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봐봐 우리 그 당시에는 굳이 이렇게 막 방정식 문제 풀 때 함수의 도움 받을 필요가 굳이 있어 없어? 얘 그냥 이거 푸는 게 훨씬 빨라. 이걸 뭐 굳이 바꿔가지고 함수의 그래프 그릴 필요 있냐고.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져. 어째 뭐 그게 중요했나? 근데 지금부터는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했는데 자 이제 얘네 둘 사이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방금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넘어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여기 써있네요. 이거. 여기 한번 쓸까요? 이 사이에 자 연결고리가 뭐를 통해서요? 두 식을 연립해서요.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함수에서 넘어갈 때는 연립을 통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기억나? 교점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연립. 교점을 구하세요. 연립. 교점 연립. 교점 연립이라고 저는 외우라고 말합니다. 얘들 앞으로 문제 풀다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연립해서 이 방정식을 푸세요랑 같은 말이다. 라고 그 당시에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필기 다 하신 거죠?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자 중학교 책 돌아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얘는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저희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바로 실제 문제로 가서 제가 시범 한두 개 보여드리며 그냥 그 소리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 문제 자 여기 중학교 책인데 여기 써있네. 자 방정식에서 해랑 자 그 당시에는 실근이란 말을 안 배웠어요. 그냥 해라고 배웠습니다. 방정식에서 해랑 두의 1차 함수에서 뭐랑 그래프의 뭐랑 교점이랑 뭐래요? 딱 한 줄 요약 요렇게입니다. 요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방정식에서 해랑 함수에서의 교점은 서로 같은 거다. 이걸 통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연결고리는 방금 말했던 대로 연립. 참고로 연립도 요 당시의 내용입니다. 2학년 1학기 책에 나온 내용이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교재 가볼게요. 자, 이제 교재에서는 우리 친구도 밑줄 한번 쳐볼 거야.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방금 했던 말이 여기도 놀랍게도 써 있습니다.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함수에서 뭐랑? 근데 사실은 교점이 중요한 거예요. 교점이랑 뭐랑? 자, 2차 방정식에서의 뭐랑? 실근이랑 두 개가 서로 뭐라고요? 이걸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꼭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되고 오늘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다시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함수로 해석하게 되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랑 같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교점의 사실 요것과 유주칙과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거긴 합니다. 왜? 우리 보통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x값이 나와 y값이 나와. 보통 너가 연립을 하게 되면 x에 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식은 요게 x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점은 좌표니까 x값, y값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보통 x값이랑 같다가 좀 더 정확한 말이긴 합니다. 이런 관계. 자, 지금 내려가서 자,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면서 한번 실제로 비슷하구나, 다 같은 내용이구나. 다시 오늘 하는 모든 내용이 한 가지로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도록 공부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필기 한번 더 해볼 건데 14번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내내 하게 될 필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2차 함수, 다음 2차 함수. 자,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와 누구와? 누구랑? x축이랑 뭐를 구하세요? 그럼 질문. 일단 이 문제는 보시기에 방정식 문제야, 함수 문제야? 얘는 함수 문제라는 거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까요? 자, 14번에 필기할게요. 얘는 지금 함수 문제고요. 자, 어떻게? 다시 여기 있는 요 누구냐? 2차 함수랑 누구랑? 자, 2차 함수랑 누구랑 해요? x축이랑 뭐 알아볼 거냐면 두 개가 만나는 교점 알아오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점 알아오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 교점을 알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 받겠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일단은 방정식이라 부를게요. 방정식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 방금 말했지만 방정식의 도움을 받으시려면요. 여기 있는 두 식을 뭐 해야 된다고?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다시 근데 연립하려고 보니까 얘는 지금 식이 아닌데요.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혹시 x축을 식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x축도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두 함수입니다. 쌤, 근데 x축도 함수인가요? 이거 2학기 때 배우는데요. 제가 말한 적 있나요? 이거 함수입니다. y는 0, 숫자로만 된 함수,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사실 얘도 함수라고 보시면 두 함수가 나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 연립, 대입법 쓸까요? y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이것도 열립니다. 대입법. 대입법 이용하시면 자 여기 쓸게요. 자, 대입했더니 무슨 식이 나와? 그래서 오늘 제목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인 게 일반적으로 2차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고2, 고3 가면 그럼 맞춰봐. 3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무슨 방정식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 3차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다시 1차 함수니까 1차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 우리가 아는 관계 있죠. 함수에서 교점이나 이 방정식에서 뭐랑 똑같다고 줬거든요. 자,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 교점과 이 실근이 같다는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안다면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해서 돌아가는 거야. 이 근을 가지고 돌아가면 이 문제 끝이 난다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근을 가지고 돌아가면 끝난다라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야. 자, 우리 요 2차 방정식 풀 수 있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자, x 값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두 개 나오는 거 맞을까요?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들떠 가지고 요렇게 끝내면 돼야 안 돼. 저희 마지막에 돌아가야 돼. 돌아간다는 말 이해하셔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원래 함수 문제라고요. 다시 함수 문제인데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 가서 놀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돌아와서 자, 교점입니다. 그럼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될까? 자, 이 x값.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현재 x값 두 개는 나온 거죠. 일반적으로 y값 두 개는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일반적으로는. X에 대입해서 보통 그죠. 둘 중에 아무 때나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번 경우는 y값이 얼마예요? 아마 여기다가 대입해봐도 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다. 라는 식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시면 농담 아니라 모든 계산 문제랑 모든 유형이 다 풀립니다. 다시 함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안 풀려요 하면 연립해서 넘어옵니다. 여기서 요 관계 교점의 x값이랑 실근이랑 같아요를 이용해서 실근 우리 얼마 전까지 2차 방정식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가 배웠던 모든 걸 여기 쓰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문제 나옵니다. 판별식 근계수까지 쓴 게 여기서 쓰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 약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한 번 내볼까?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에 88쪽 나와. 88쪽에 31번 문제 보이세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야. 자, 88쪽에 31번 문제 자, 위에 읽어보시면 문제가 좀 어때 보여요? 비슷한 느낌 드세요? 근데 달라진 건 뭐게? 이번 페이지의 문제. 그래프 아니요. 이번에도 요거 지금 함수 문제 아니야? 함수 문제? 근데 아까 전과 달라진 거는 아까 전에는 2차 함수 하나랑 x축이었잖아. 이번엔 어때요? 얘는 무슨 함수야? 2차 함수 얘는 1차 함수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차, 1차, 2차 x축 이런 모든 조합 똑같습니다. 이번 문제 교점을 구하래요. 교점 구하라고 저희 어디로 넘어간다고? 2차 함수 이걸 연립해서 방정식에 도움 받자라는 거야. 야, 나 좀 도와줘라. 야, 교점 알아오라 그러면 도와주면 안 되냐? 자, 이번에도 y는이니까 대입법 쓸 수 있겠죠. 대입법 이용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21이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값 두 개 나오시거든요. 자, 요거 실근 x값 마이너스 7과 마3 맞아요? 한 번 더. 자, 방금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해봐. 자꾸 말로 해보세요. 자, 함수에서 교점과 방정식에 뭐가 똑같다고? 이게 지금 똑같다는 걸 이것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x값 알아왔어 이건 나 x값 알아왔다는 거야 지금. 왜 y값은요 네가 알면 됩니다. y값은 네가 알아와라 이런 식인 거예요.
돌아가서 x값 마이너스 7일 때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센스 있게. y값 8인가요? 14 빼기요. 한 번 더 x값 마이너스 3일 때 y값 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두 함수의 교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지금 저희가 혹시 알아온 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얘 지금 무슨 모양이야? 2차 함수. 그러니까 무슨 모양? 자, 이런 걸 개형이라고 불러요. 우리 중학교 문제 중에서 개형이라고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묘사만 해보자는 건데, 얘 아래로 블록이죠. 얘 무슨 모양이야?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보시면 지금 만나는 점 두 개 보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알아온 게 이 두 점을 알아온 거예요. 그 맞춰봐.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마이너스 1,3.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놔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게 저거라는 거야. 지금 저 점을 알아온 거예요. 어떻게? 방정식에 도움받아서 연립해서 도와줘 받아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봐봐. 페이지가 한 장 넘어왔지만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와봐. 지금부터 이제 너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오늘 1교시에는 이렇게 계산 연습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86쪽 돌아와서 자, 지금부터 몇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 느낌 많이 받아가세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일단은 또 나오는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이 지금처럼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란 말은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보이셔야 돼요. 제 의미는요, 이 문제가 함수 문제인데 난 방정식인 거예요. 교점의 좌표 구하라고? 아, 이거 실근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자, 연립을 통해서 실근을 한번 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년 올라가고 많이 보시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얼마나? 마이너스 6. 그렇죠. 한 번 더 가볼까? 자, 이번 문제는 원래 지금 이거 무슨 문제라고? 원래는 함수. 함수 문제야. 교점 알아보세요. 지금 그 문제야, 교점. 만나는 점. 그래프를 그리면 만나는 곳이 생길 수 있잖아. 그거 알아보세요. 그 말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는 없다는 거야. 다시 너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방정식의 도움 받겠다는 얘기고, 방정식으로 가는 연결고리는 뭐다? 뭐를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그럼 쌤 나중에 혹시 반대로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려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연립된 걸 풀어줍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가는 방법은 연립이 되어 있는 걸 풀어주는 식으로 간다는 거야. 약간 말 나온 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제 고2 2학기 가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칠게요. 요거 지금 무슨 방정식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얘 요거 다음 장 나오는 거 유형주 이런 것도 있는데 얘 실근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허근이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얘 실근이 몇 개예요?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얘는 그냥 근 구하면 안 돼요. 얘는 못 구합니다. 왜? 요게 미리 스포하면 조만간 또 배울 내용 중 하나인데 요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너가 배운 걸 총동원해도 얘는 인수분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고로 너는 이거를 풀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뭐를 물어본다고? 실근 몇 개야 뭐? 말이 안 돼. 못 푸는데? 그래서 누구 연구한다? 함수가 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제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연립된
연립되어 있잖아. 지금 연립이 돼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뭐예요? y는요. 요게 함수에서 이제 뭐죠? x축이잖아. 이제 함수로도 해석을 해요. 이걸 x축이구나. 얘는 이제 무슨 함수예요? 참고로 너가 3차 함수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배워요. 그걸 배운 다음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 얘를 그려서 자 어떻게? 이거 그냥 여담인데 근데 이것도 들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를 잘하게 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대충 그려보시면요. 이런 모양 나오거든요. 맞춰볼래요? 이런 모양 나오고 얘를 이제 체크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이거 아닐 거야 아마.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 실근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겠네요. 몇 개일까요? 왜? 그치. 오늘도 이 관계를 써먹습니다. 다시 실근과 교점이 같다고 했잖아. 이거 다음 장에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뭐의 개수랑 같다는 얘기야? 그걸 또 써먹어요. 그러면 두 개잖아. 얘 안 풀어봤지만 실근도 몇 개 있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배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관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걸 알잖아. 오늘 배우고 잘하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써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어쨌든 자 돌아와서 갑자기 좀 오버해버렸는데 자 뭐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다시 교점을 구하게요. 연립해서 방정식 도움 받을 거니까 자, 얘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대입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되고요. 자, 완전 제곱식. 자, 풀어보시면 x값 하나, 실근 하나 나오잖아. 그럼 교점도 몇 개라고요? 요거 하나일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완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혹시 이거 지금 두 개 한번 그렸을 때 약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되시나요? 어떤 상황이길래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올까? 그쵸. 이게 너가 아는 말 중에 혹시 그 접한다라는 말 들어보지? 접한다. 저희가 보통 중학교 때 뭐 접선할 때 그 접한다 이런 거 약간 뭐 접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혹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딱 이런 느낌의 상황인 걸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여기 있는 이 교점은 지금 요 점입니다. 요 점을 지금 알아본 거다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해 보시고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 자 바로 나오네요. 18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x축이랑 뭘 구하세요 문제예요. 그럼 말로 이거 교점의 개수를 알아오란 말은 연립했을 때 방정식 입장에서는 뭘 알아오라는 얘기야? 실근의 개수. 딱 그 문제예요. 잠깐만 실근의 개수?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의 개수? 우리 배운 것 중에 뭐 있지 않나요? 이게 판별식 문제입니다. 이제 판별식이 이렇게 이용이 돼요. 언제? 교점의 개수 구할 때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때는 근을 구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를 원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다 해서 이게 판별식 관련 이제 함수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가 오늘은 되게 좀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18번 한번 풀어볼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얼마 전에 배웠던 판별식이라던가 근계수라던가 혹은 지금처럼 뭐 근을 구하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함수의 탈을 쓰고 나와요. 함수가 나와요. 생긴 모양은 함수야. 근데 그걸 까보면 방정식 문제라는 말을 공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윤종아 너가 깔 줄 알아야 돼. 까는 것만 하면 돼. 까는 해석하는 것만 할 줄 오늘은 새로운 일도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 정말로. 이게 이번 단원이 이 단원을 제가 재밌다는 게 그런 포인트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좀 느낌이 들 겁니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얘 교점 몇 개일까? 0개.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얘 함수 문제고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이번 문제는 역시나 2차 함수랑 x축 미리 써놓을게요. y는 0. 얘네 둘의 뭐를 구해라?
자, 요거 잘 보고 숙제하세요.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점 몇 개예요 문제입니다. 얘 교점 몇 개예요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오늘 하는 방식인데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넘어가시면 자, 요거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 교점의 개수는 이 친구의 실근의 개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랑 뭐다? 같다는 거야. 근데 얘가 마침 지금 2차 방정식이란 말이죠. 실근의 개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템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판별식이죠. 왜? 판별식을 쓸 때가 딱 요럴 때예요. 실근의 개수 이런 말 나오면 쓰라고 했잖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1 빼기 1이니까 판별식이 0이 나옵니다. 혹시 판별식이 0이라고 해서 0개라고 쓰신 건가요? 네. 빼기 잘못해서. 아이고야. 다시 판별식이 0이란 말은 말로 해봐. 얘 지금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사실 한 개는 아니지만 뭐 액면 그대로는 한 개죠. 중근 나와요. 중근. 그럼 얘 교점도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거를 해석해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오늘 계속 내가 봐봐. 필기를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가라고 책에 이런 말 없잖아요. 이렇게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또 해볼까? 예를 들어 20번 문제.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일단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하시다가 너가 나중에 숙제라든가 많이 풀면요. 나중에는 그냥 뭐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뭐 딱 보면 이제 교점 개수, 실근의 개수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그랬어요.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내용 설명은 진작에 끝났어요.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잘 체크해야 돼. 뭘? 이거 잘 체크해야 돼. 지금 누구랑 누구 하는지. 이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고. 중3, 고2 올라가면 뭐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x축이랑 뭐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뭐식이랑 거식이랑 이게 막 매번 바뀐다는 거야. 근데 내용은 안 바뀌어. 내용은 안 바뀌어. 교점과 실근이 같다는 관계는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관계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때마다 식이 바뀌는 건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보통 아마 그래프라던가 방정식 푸는 걸 먼저 배우고 나서 뒤에 나와요. 왜? 그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각각의 함수랑 방정식을 할 수 있어야 이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x축 y는 0. 자, 교점 몇 개예요? 교점의 개수 구해주세요. 문제니까 방정식님 도와주세요. 형님 도와주세요.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교점의 개수? 여기서는 뭐랑 똑같다고? 뭐랑 똑같다고? 자, 자꾸 말로 하세요. 교점이랑 실근 같다. 교점이랑 실근 같다. 교점이랑 실근 같은 거니까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 역할이다라는 거야. 다음 구해보시면 판별식 부호 혹시 뭐 나오세요? 약수. 그 말은 얘 지금 실근 몇 개? 서로 다른 걸로 2개인 거잖아. 얘도 그러면 교점 몇 개라는 얘기야. 내가 이걸 안 그려봤지만 자, 이 말 알겠네. 우리가 중학교 때 컨셉은 그래프 그리기였잖아. 근데 저 방금 이거 알아올 때 그래프 그렸어 안 그렸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 그리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 얘기해요. 사실 중학교 때 컨셉은 말이잖아. 중학교 때 컨셉은 뭔가를 구하고 그려요. 그때는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부터는 컨셉이 뭐라고요? 뭔가를 안 하고 싶어요. 글을 안 구하고 싶어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인 거야. 안 그리고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자기 실제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교점이 2개니까 얘가 어디다 있어?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구나도 당연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려봤지만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거지. 이런 거를 해야 지금부터는 안 그리고. 쌤 그리면 안 돼요? 그려도 돼. 근데 그리는 친구랑 이렇게 멋있게 푸는 친구랑은 또 실력 차이가 당연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 21번.
오늘 내용 설명은 대충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교시에, 그러니까 마지막 교시에는 이제 유형 문제도 비슷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는 식으로 갑니다. 자, 얘 정답 혹시 뭐 나왔어요? 슬슬 귀찮아지네요. 자, 얘는 역시나 교점 몇 개의 문제니까 연립해서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 근데 얘 아마 판별식 이용해 보시면 판별식 음수 나오잖아요. 즉 음수란 말은 실근 몇 개다? 빵개. 얘 교점도 몇 개다? 빵개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역시나 뭐 그래프 그려드리자면 얘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럼 이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빵개.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리지 않고도, 물론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그립니다.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해요.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알고 싶을 때 많이 하는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자, 이거 당연히 나오겠네. 자, 오른쪽에 27번도 할 수 있겠네. 판별식 문제잖아. 그러면 이것도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번 문제는 반대로 위치 관계. 자, 두 점에서 만났대. 자, 봐봐.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의 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실근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뭐라는 얘기야? 그렇게 딱딱 넘어갑니다. 함수인데 넘어와서 여기서 또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별식 문제가 아마 이게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함수의 타르스가 나와요. 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한번 쳐볼래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너가 앞에서 봤던 요 근래 풀었던 숙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함수로 나옵니다. 농담 아니라 오늘 숙제할 때 꼭 그거 한번 경험해보시고 인지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방정식으로는 이렇게 나오네 라는 거야. 약간 재밌잖아요.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재밌어요. 앞에 일단은 지겨워. 이런 게 재밌잖아. 뭔가 가지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 함수 문제예요. 또 함수 문제고, 이번 문제는 뭐다? 얘네 둘을 그렸더니 이렇게 만나는데 서로 다른 투점 만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을 교점의 개수로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나 2개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쌤? 어떻게 해요? 넓혀 이제 방정식 가는 겁니다. 방정식 가면, 자, 이거 무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에 뭐의 개수도 2개라고? 실근의 개수도 2개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왜? 그 관계, 얘랑 얘랑 똑같거든요. 똑같은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못 참죠. 판별식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계산해보시면 정답 이렇게 나오셨나요? 네. 뭐 밑에 있는 거 느낌 오잖아. 28번 문제. 두 개 중 서로 어떤 관계예요? 자, 말로만 해볼까?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그 말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그 말은 판별식이 뭐다? 이렇게 뭔가 해서 넘어가서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29번. 말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 몇 개다? 그러면 연립했을 때 실근이 몇 개다? 그 말은 판별식이 이렇게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뒷장도 똑같아. 아까 미리 했잖아. 똑같은 문제인 거야. 달라진 건 뭐다? 이번 페이지는? 그러니까 X축 대신에 누가 나왔다? 아까 말했잖아. 1차는 X축이든 뭐든 아까 함수 2개를 주라 이거야. 뭐든 주면 돼. 사실 이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 33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또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교점에 뭘 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 또 많이 실수하는 게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교점을 구하는 건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지, 뭐 이렇게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문제인데 함수로 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더욱이. 그러니까 너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저런 교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히 몇 콤마 몇인지는 이제 방정식에 도움받는.
이 관계를 이용하는. 그래서 오늘 1교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냥 오늘의 끝이야. 끝. 혹시 정답은 몇 콤마 몇 나오세요? 그렇죠. 얘는 교점이 하나네요. 자,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문제니까 그럼 저희는 뭐를 구하러 가자고? 연립해서 실근을 구하러 가자고. 실근을 알아오면 그게 교점의 x값이 될 겁니다. 자, 얘 연립 대입법 쓸게요. y는 이렇게 대입법 바로 쓰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2항에 주시면 자, 이렇게 되고요. 어이구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그러면 x값 중근으로 일단 하나 존재한다. 여기 돌아와서 그럼 교점의 x값이 4라는 얘기 맞나요? 왜 얘랑 얘랑 같거든요. 그리고 y값은 대입해서 여기 대입할게요. 그러면 7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 왜 교점이 하나인지 알겠어요? 요 상황 뭔지 알겠어? 자, 교점이 하나란 말에 요 아래로 블록이잖아. 여기에 얘가 어떤 식으로 약간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약간 한 점에 맞고 맞아요. 여기도 다음 장의 문제로 나옵니다. 한 점에서 만나면 요 상황, 교점이 한 개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 다 알아야 됩니다. 교점이 한 개예요. 한 점에서 만나요. 혹은 세 글자로 접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상상도 해보시면 돼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요 좌표가 이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장 바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잖아. 테이프 깰게요. 다음 장에 38번 말고 40번 해볼까? 40번. 자, 이번 문제는 뭐를 말하래요? 혹시 위치 관계란 말 혹시 아시나요? 사실 어쩌면 저희가 앞장에서는 교점의 개수라고 나왔잖아. 사실상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말은 그럼 이건 혹시 저랑은 처음이니까 위에 저기 37번 위에 공간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제가 요거는 한번 정리를 잠깐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페이지는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라는 페이지인데 사실상 일단은 사실상 이꼴 교점의 개수를 말하세요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인데 표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위에다가 필기해봐. 자, 우리가 이제 봐봐. 얘 지금 2차 함수고 얘 지금 1차 함수죠. 자,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지금 이 모양이잖아. 근데 얘네 둘을 너가 그린다고 치면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위치 관계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일단은 간단하게 묘사해볼게요. 이런 관계도 있을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보고 오신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 세 번째는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 가지 위치 관계라고 부릅니다. 중1 때 배워요. 위치 관계라는 말.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셋 중에 뭔지를 말하세요. 그런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걸 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봐봐. 우리가 만약에 교점의 개수로 말할 수 있을까? 교점의 개수로. 자, 얘 교점 몇 개예요? 빵 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교점 몇 개예요? 얘는 교점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번 문제는 정답지는 요렇게 말하지 않고 정식 명칭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정식 명칭이 몇 것 같아요? 요 관계.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말로 하면 지금 어떤 위치야 서로가?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낮게 아니 뭐 그냥 이 말이에요. 지금 되게 만나요 안 만나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만나요? 네,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아까 했던 말 기억나? 세 글자로 이런 걸 또 다른 적입니다. 뭐 한다? 우리 얼마 전에 중3 2학기 때 접선 배웠던 거 기억나? 요게 딱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 스치듯 지나가는 접선처럼 돼 있잖아요. 요런 걸 저희가 접한다라고도 해요. 접한다. 마지막 그림은 어떤 관계예요? 두 점에서 근데 보통 또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요.
저희 얼마 전에 그 판별식 할 때 제가 정확한 명칭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위치 관계도 정답 쓸 때 좀 정확한 명칭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지. 사실 물론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명칭도 있다는 점. 아무튼 이번 페이지는 이 셋 중에 무슨 관계인지를 말하세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방정식 이용해서. 다시 40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셋 중에 무슨 관계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교점 개수 알아보세요.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표현만 되는 거예요. 교점 몇 개요를 체크해서 마지막에 정답만 좀 예쁘게 쓰면 됩니다. 오늘은 약간 지금 2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뭐 많은 내용을 얘기하진 않고 그 관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돕는 관계란 말 이해하셔야 돼요. 도와준다는 말. 교점 실근이랑 같다. 그걸 이용해서 교점 구할 때라든가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 파악할 때 방정식에 도움받아 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위치 관계 말하세요. 다시 한번 이걸 교점의 개수 구하세요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다. 거의 같다. 자, 그러면 이거 열린 가게는 방정식님 도와주세요 하면 될까?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네. 그리고 바로 갑니다. 판별식 D, 판별식 B, B 제곱 마이너스 4H니까 요거 음수 나오잖아. 즉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지금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실근 빵개, 실근이 빵개란 얘기는 교점도 몇 개라고? 빵개란 얘기인데 근데 정답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뭐라고 쓰냐고? 위치 관계 나오세요. 뭐 만나지 않는다. 혹은 뭐 그냥 여러 가지 뭐가 간단히 쓸 때요. 만나지 않는다. 정확한 명칭은 여기 책 왼쪽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쓰세요라는 얘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해볼 수 있겠죠. 자, 뭐 오른쪽에 하나만 더 해보고 표정을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47번 문제도 뭔지 아시겠니? 아까 나왔잖아. 기억나? 왔다 갔다 문제 거꾸로 교점의 개수 알려줄게.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알려준 거니까 이것도 판별식 문제구나. 이해했다. 선생님이 왜 강조하는지 이해했다. 이번 시험 문제입니다. 이번 서울고등학교 내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이런 거 100% 나올 겁니다.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만 하면 돼요.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윤종아 방정식을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왜? 해석을 했는데 방정식이 안 되면 끝입니다. 뭐 근계수를 못하고 판별식 못하면 뭐 해석하면 뭐하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진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막히면 끝이야 수학은. 진짜 내가 그거를 10년 동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알겠더라. 진짜 꾸준히 해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윤종아 거시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눈앞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돼요. 중3 때랑 비교해봐. 그때는 뭔가 구했어. 이번엔 안 구해. 그래프 안 그려. 근 안 구해. 할 수 있습니다. K가 4분의 20분까지. 맞습니다. 숫자가 좀 안 예뻐서 고민한 것 같은데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요 2차 함수랑 위에서 있는 요 1차 함수입니다. 이 친구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읽어볼까요? 얘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해석을 한번 교점을 해볼까? 얘 지금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어허, 이해했다고 합시다. 자, 어디로 간다고? 방정식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자, 왼쪽으로 이항해서 자, 요 2차 방정식에 그럼 뭐의 개수도 두 개라고? 실근도 두 개라는 거야.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교점과 실근이 같다는 관계.
근데 여기서 실근 두 개면 못 참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해서 판별식으로. 요건 할 줄 알잖아. 보등식 하나 세워서 풀어보시면 정답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뒷장부터가 유형 문제 나오거든요. 한번 넘겨볼래요? 이제 오늘 내용이 말했잖아. 많지가 않아. 근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인가요? 2교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41분인데 50분까지 쉴게요.